사랑합니다. 다시 또 나란 말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란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저번 시간 바로 전 강의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일단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쨌든 우리 수탉이 막 쪼이고 있었던 상태였죠.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머리가 네, 대가리인 거지, 대가리. 그게 크고 또 오소리 같이 실팍하게 아주 실하게 생긴 놈. 그러니까 좀 약간 튼튼하게 생긴 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점순네 집의 닭이에요. 이게 점순네. 점순네 집의 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의 집의 닭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덩절이 작은 그 덩치가 몸집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막 해댄다.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뭐 그 해제 낀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막 그 괴롭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면두 그러니까 뭐 이쪽 그 벼슬 있잖아요. 닭벼슬 그쪽 부분을 말합니다. 그걸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살두고 푸드득하고 또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면 멋을 부려간다는 얘기는 여유를 갖고 여지없이 그냥 혼을 내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점순내 수탉과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겨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점순이 처지의 차이를 암시한다. 여기서 처지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계층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갖다 읽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여기에 일단 요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계층을 갖다 써주자면 일단 땅 주인인 지주와 그 다음에 그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있어요. 소작인이라고도 하고 소작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 소작농이 나의 집에 엄마 아빠의 위치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순이네가 여기 마름 쪽이에요. 관리인, 땅 관리인. 그러니 계급의 차이가 있죠. 물론 뭐 어쨌든 있어요.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그게 슬픈 거지. 나름 그게 또 어떤 점순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데 이걸 가만히 보자니 내 대강이가 커져서 내 대가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서 두 눈에서 불이 벌쩍 난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화가 난다는 건데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여기 또 표시해 볼게요.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 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만 떼어놓았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야. 적극적으로. 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거죠. 쓸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순이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처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이번에도라는 얘기는 그전에도 계속 그래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점순이와 나 사이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점순이가 자꾸 시비 거는 걸로 봐서는. 그죠?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못 먹겠다고 이렇게 아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흘 전, 사흘 전에 과거죠. 과거 들어갑니다.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감자와 관련된 일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슬슬 좀 뭔가 과거의 사건 중에서 뭔가 짚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회상합니다. 회상하는데 개집애가 나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오는데 생이질하는 것은 뭔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구는 것은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가지고 너 혼자만 이러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봐서도 그 다음에 앞으로 내용 전개된 내용으로 봐서도 알겠지만은 이 주인공 나라는 애는요 물론 사춘기에 접어든 어떤 10대 청소년의 나이가 됐겠지만은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전혀 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 귀찮게 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치 않은 되먹지도 않은 뭐 필요도 없는 그런 숫자를 갖다 거는 거다. 짜증나는 거죠. 귀찮게 여기는 거죠. 뭐 남녀 막론하고 뭔가 되게 일에 집중하고 있는 터에 누가 자꾸 말 시키고 귀찮게 굴면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만 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라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뭔 일인가 하고 놀라는 거죠.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그러니까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 그러니까 다 큰 계집애를 말한 겁니다. 등치가 크고 막 뚱뚱한 걸 말한 게 아니라 다 큰 계집애가 남의 일하는 놈 보고 왜 이렇게 말 시키는 거야? 라고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뭐 몰려서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런 말투 또 표시해 볼까요? 요런 말투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짐작할 수 있냐면 상당히 퉁명스러운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퉁명스럽다. 쉽게 말해 틱틱거리는 거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퉁명스러운 친구예요.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뭐 너 혼자만 일하니? 너 일하기 좋니? 이런 식의 것들. 이거는 뭐라 볼 수 있어요? 관심이라 볼 수 있죠. 깜짝이야. 잘하고 알람이 울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상당히 조숙해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알겠죠? 점순이의 성격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냥 직진이야. 뭐 꽂히는 거 있으면 직진인 거야. 그냥 뭐 꺼리 낄 것도 없고 말 시킬 때 부끄러운 것도 없는 아주 그냥 뭐 여장부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근데 남자애는 귀찮어. 퉁명스러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점순이가.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라니?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그다음 자 이렇게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이것도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속에서 깔깔댄다는 것은 남이 듣기를 사실 꺼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 거거든요. 남한테도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다면 당연히 입을 막지 않고 하호 이렇게 크게 웃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점순이는 남이 들을까봐 남이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깔깔대는 건 어쨌든 호감의 표시예요. 그죠? 이걸 분석해서 보자면 이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깔깔대는 건 이거는 어쨌든 호감의 표시인 거죠. 그죠? 애정. 나라는 주인공에 대한 애정과 호감의 표시이지만 그죠? 근데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들키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애정과 호감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그 행동 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간접 제시인 거예요. 심리의 간접 제시. 직접 제시면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막 애정의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서술했겠지. 근데 더군다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나로서는 이 여자아이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친구는 상당히 어수룩하단 말이야. 순박한 애예요. 여자가 어떤 그 종류의 인간인지를 몰라요. 때문에 그냥 행동만 관찰하고 지금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독자들은 보고 좀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 걸로 보니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존재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하였다. 야,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왜 이러지?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지금 독자들은 이 점순이의 심리를 알 것만 같은데 이 주인공 나만 모르고 있어. 이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웃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웃음의 요소. 이거 사랑만 손님과 어머니의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라기보단 그 웃음 포인트가 비슷하지 않아요? 오키가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둘이 맞닥뜨렸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고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이잖아요. 독자들은 알 것만 같은데 그 서술자인 당사자만 좀 모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여기부터가 또 중요한 건데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다 보더니 그러니까 이 지집계 이런 것들이 다 사투리입니다. 지역 방언인데 김유정 소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이 토속적인 어떤 사투리, 강원도 지방의 사투리를 갖다 아주 구수하게 구사하는 게 아주 강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투리죠. 지집계, 지인의 집 쪽을 갖다가 할끔할끔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손,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흘끔흘끔 돌아다 본다는 것은 좀 몰래 가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몰래 가져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뜨끈뜨끈하게 주고 싶을 만큼 이 애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자습서에 나와 있진 않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네 집을 갖다가 계속 곁눈으로 살며시 그 살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몰래 남자에게 감자를 주는 어떤 그 적극성은 칭찬할 만하고 이런 식의 호의까지 베풀 정도면은 이 여자 아이는 정말 이 남자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은 거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쑥 내미는데 언제 구웠는지 참 요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휙 끼치는 찬 감자도 아니고 방금 구운 감자를 갖다가 굵은 감자가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 감자 아주 중요합니다. 감자. 얘가 중요해요. 감자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의 역할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습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의 표현으로서 감자가 등장한 건 사실이죠.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시작하는 매개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다들 알겠지만은 나라는 이 멍청한 놈이 이 점순이의 호의를 갖다가 아주 야멸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 매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안 나오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집엔 이거 없지? 이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요거 뭐 자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쓰세요. 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진짜 화가 나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우리는 짐작컨대 주인공 나는 점순이네 집에 대해서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집은 소장농의 집인 거고 점순이네 집은 마름네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의 엄마 아빠가 말했겠지. 거기 좀 잘 보이고 말이야. 거기 지나갈 때 좀 인사도 싹싹하게 좀 하고, 거기에 뭐 밑보이는 짓 하지 마, 절대로.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교육을 받는다면, 계속 그렇게 귀에서 고름이 나오도록 교육을 받았다면, 점순이만 보더라도, 어떤, 저 집은 좀 잘 사는 집, 우리와는 좀 차이가 좀 있어. 아우, 진짜. 그러면서 좀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걔네 집보다 못해 하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점순이가 와가지고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야, 이러면 화나죠. 화나죠. 그죠?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봐봐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학생의 입장이라면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학생들 중에. 왜 이랬을까?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물론 말은 잘못됐어. 하지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선생님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내가 짐작하기에 뭐 물론 선생님 말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짐작하기엔 이게 멋쩍은 거야.
야, 나 너 좋아하는데?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너 왜 이렇게 멋있니? 떡 벌어진 어깨.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감자를 줄 수가 없는 노릇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멋졌고 좀 그러니까 야, 네 집에 이거 없지 하면서 괜히 막 싫은 척 주는 거예요. 본심은 요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닌데 너희 집엔 이거 없지 하며 핑계 대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해서 주는 거 아니야. 너희 집엔 이거 없을까봐 이거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심을 숨기고 본심은 뭐야? 나 너 좋아서 주는 거야. 나 너 마음에 들거든. 너의 근육질 딱 벌어진 어깨. 너 이 흘리는 땀마저도 뭐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고 주고 싶은데 그 속마음을 들키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너희 집엔 이거 없지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말이 너무 길어졌나요? 미안합니다. 괜히 나 혼자 왜 괜히 들떠가지고 내가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생색 있는 큰 소리라고는 생색하는 소리 자랑하는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야 여기서 남이 좀 알면 내가 준 거 남이 알면 큰일 나니까 지금 빨리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는 소리가 너 본 감자가 맛있단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요 말이 정말 앞으로 괴롭힘 당할 어떤 구실이 돼버리죠.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아주 무뚝뚝하게 얘기했죠. 더군다나 눈도 안 마주쳤어.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하면서 어깨 뒤로 손을 팍 어쨌든 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남자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스크래치가 났지만 이 여자의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그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 틀어 막고 웃는 그 아이가 더군다나 지그집게를 자기네 집 뭐 주변을 갖다 힐끔힐끔 살피면서 몰래 감자를 더군다나 구운 게 아니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찐 감자를 위험을 감수하고 가져왔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말은 잘못했지만 어쨌든 호의를 베푸는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상대방이 됐거든 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상처를 입죠. 그죠? 그랬더니 가는 기색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새글새글하고 심장치 않은 숨소리가 거칠게 씩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아유 왜 이렇게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근삼년째 되지만 이렇게 빨개진 걸 갖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야. 눈물까지 쏟는다는 거죠. 여기서 심리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직접 제시가 됐어요? 간접 제시가 됐어요? 대답해보세요. 뭘까요? 간접 제시죠. 그죠? 왜 간접 제시야? 주인공 나가 보는 점순이의 얼굴 표정, 얼굴 색깔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독자들에게 전달만 해주잖아요. 그럼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겠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걸 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화가 우락부락 났다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눈물까지 어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안하고 부끄러움에 그 원망의 야속함의 눈물을 이제 흘리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 심리를 우린 읽을 수 있잖아. 하지만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주인공 나만 몰라. 얘 왜 이래? 얘가 미쳤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눈치가 없거든요. 되게 순진해. 한편으로는 또 순진해. 그리고 상당히 퉁명스러워. 순진함과 퉁명스러움, 눈치 없음의 결정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하고 잠깐만 필기할 건 또 필기해야죠. 자습서에 나온 대로 써줄게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쨌든 홍당무처럼 빨개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의 스크래치 상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이렇게 쏟아보더니 나중에 눈물까지 어리는 걸로 봐서는 심리가 무안하고 부끄러움에서 발전된 거예요. 발전돼서 나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까지 간 거예요. 이 순간 되면 이제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심정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인다 이런 식의 심리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괴롭히겠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갖고 그 평소 성격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참 뭐 동네 어른들이 너 시집 가야지 하면 아 됐어요. 뭐 아이 뭐 염려 마세요. 언제든지 갈 때는 어른이 가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 부분도 한번 필기해 줄게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자, 요렇게 너 얼른 시집 가야지라고 동네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뭐 부끄러움도 없는 친구지만 좀 천연덕스럽고 시원시원하고 넉살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아주 괄괄한 거죠. 좋은 거죠, 뭐 어쨌든. 자, 이런 친구였는데 근데 평소 같으면 그냥 나의 등짝을 갖다 치고 뭐 때리고 그다음에 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런데 그 고약한 그 꼴하고 가더니 그 뒤로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이 신뢰라면 그냥 주면 주었지.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이건 다 뭐냐? 그러니까 주인공 나가 그 감자를 거절한 이유가 등장하죠, 그죠? 자신의 형편이 드러나게 돼서 자존심이 상함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뭐 쓸 사람 쓰세요. 자신의 형편이 드러나게 돼 자존심이 상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1930년대쯤에 시대상이 드러난다라고 자료에 써있는데 맞습니다. 1930년대쯤에 지주와 마름과 소작농의 어떤 사회 계급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에 배제를 얻어, 그러니까 배제를 얻는다는 것은 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돼라는 어떤 증명 문서거든요. 그걸 얻어서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굽실 거리는 거죠.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고 막 이렇게.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근데 수직적 관계라고 의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게 뭐 위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뭐 억압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횡포라든지 뭐 수탈 이런 걸 할 것만 같은데 점순네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사람 좋대요. 왜냐면 뭐 집이 없어서 곤란을 지낼 때 그때 집터 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양식이 딸리면 부지런히 식량을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입하도록 칭찬했대요. 나의 엄마 아빠가. 그래서 17씩이나 된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들이에요.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네 소문이 사납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다 그냥 여기서 저기가 다 그냥 이웃 사촌들이라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다 여기저기 오가요. 그래서 그 소문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를 시켜준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말로는 썸 타는 거죠. 썸 탔다가는 점순 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왜 내가 점순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그죠? 땅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집도 내쫓게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다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주기로 드는 것이다. 예. 눈치 아직 못 채고 있죠. 그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저녁 낮이었는데 나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니까 닭 죽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점순이 울뒤로 돌아오고 나는 그만 두 눈이 동그래졌는데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가 우리 쌈탁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하고 이렇게 안방을 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닭입니다. 닭. 이 닭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로 보고 싶냐면 얘가 그러니까 나예요. 나의 집의 닭은 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순내 닭의 그 상당히 우람한 등치에 싸움도 잘하는 그리고 나의 닭을 괴롭히는 그 점순내 닭 있잖아요. 그건 점순이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좀 맞아요. 예.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이 지금 점순이는 그 주인공 나에 대한 어떤 그 나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상함, 그다음에 야속함에 대한 어떤 원망의 감정을 누구한테 푸는 거냐면 지금 닭한테 푸는 거예요. 그 닭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 대신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근데 대가리나 치면 모르겠지만 알을 못 알아 암탉이거든요. 근데
그 알을 못 나가라고 볼기짝게,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 그 비슷한 부분인 겁니다. 아까 알 나오는 그 부분을 갖다 막 주먹으로 쥐어 박는 거예요. 그 알집 깨지라고. 그래서 나는 눈에 쌍심이가 오르고 화가 나고 사지가 부르 떨렸지만 사방을 휘 둘러보고 나서야, 여기서 사방을 휘 둘러본다는 것도 되게 또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여기 표시할게요. 사방을 한번 휘 둘러보고 나서, 이게 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점순네 집, 그러니까 마름네 집의 눈치를 갖다 보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 아무 없나? 라고 하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나마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닭을 빼앗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참 순박해. 그래서 그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점순네 집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계집애가 남의 닭 알 못 나오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정말 평등 관계라면은 이 여자 왜 이래 하면서 가가지고 우리 집 닭 내놔 하면서 확 뺏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우리 집 남의 닭 알 못 나오라고 그러니 야 그만둬 라고 멀리서 소리만 칠 뿐이에요. 되게 웃긴 거지. 마름내 집 딸이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의젓이 앉아서 내 닭을 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패고, 그걸 보면 참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겨냥해서 가지고 미리서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쥐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냥 뭐 이렇게 괴롭히고 있음이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점순이의 성격 드러나죠. 뭡니까? 아주 대범합니다.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잖아요. 그죠? 대범하고, 그 다음에 아주 태연하죠. 그 다음에 그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데는 타고난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언제 내려오지? 이때쯤 내려오겠구만 하면서 이제 닭을 잡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획적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남의 집까지 뛰어 들어가서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남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고방식으로 봐서는 어쨌든 남자기 때문에 여자애를 갖다 뭐 때릴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다는 어떤 사고방식이 팽배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죠? 예, 싸우면 안 되니까 형편이 썩 불리함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를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닭을 뺏었다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소극적 대응. 불쌍한 거죠. 소극적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처지예요. 처지가 그래. 그죠?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띄엄띄엄 읽을게요. 막 남의 닭 죽일 거냐? 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에이, 더럽다 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걸 널더러 이때까지 끼우라고 했으니 망할 계집애녀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니까, 나도 더럽다는 듯이 울다 이렇게 횡하에 돌아요. 야구 올 대로 야구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 든 것 같다라고 이게 판단한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요. 근데 뒤에다가 그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게 더 약올라. 크게 말한 것도 아니고 들릴 듯 말 듯하게, 야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네병신이지? 베네병신이란 건 뭐냐면, 베네 쪼고리 알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지 말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 쪼고리, 뭐 배 안에 저고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입는 저고리 갖다 베네 쪼고리를 하잖아요. 근데 베네병신은 배 안에서부터 병신, 기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날 때부터 너 밥을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좋겠지만, 야,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자, 이게 정말 천재적인. 여러분들 중학생들 좀 패드립 때문에 참 선생님들 고민도 많고 참 고생도 많은데, 이 패드립의 선조가 여기 계셨네요. 그죠? 패드립에다가 그 아버지가 고자라지, 특히 뭐 이거 배우는 중학생들 맨날 요것만 가지고 막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패드립이네요. 너네 아버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라고 하면서 확 화를 갖다 내고 고개를 돌리니까 사라졌어.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오자면 또 아까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요 느낌 알아요? 되게 약오르는 거야. 뒤에서 야 네가 왜 고자라지? 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는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구를 받은 친구가 뭐 어때? 뭐 어째? 하고 뒤돌아보니까 없는 거야. 더 화가 나. 아우 화가 나.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 고개 내밀어가지고 야 네가 뭐지 고잘하지? 라고 또 놀리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 감탄하겠지만 이 여자아이는 적으로 둬서 절대 안 되는 친구예요. 더군다나 이 전략, 계략이 아주 뛰어난 친구고요. 더군다나 상당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욕을 아빠에 대한 욕을 갖다 듣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 나머지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한 두 눈에서 눈물까지 불끈하고 내쏟는 거예요. 상당히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맞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왜? 나의 계급, 사회적 그 계급의 위치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와, 근데 진짜 지금 이거 하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 큰일 났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30분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치네요. 안 되는데. 어쨌든, 2배속으로든 4배속으로든 또 거꾸로 교실을 위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교, 사랑스러운 우리 학교 학생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음에 또 빨리 강의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른말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